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 2017-261-882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법정 대위를 할 자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라고 정한다. 이는 보증인 등 법정 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담보 보존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대위할 자의 구상권과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법정 대위를 할 자는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담보권의 포기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갑과 을이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을이 병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병을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토지 중 갑 지분에만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자 병은 을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었고 이후 개시된 배당 절차에서 병이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은 사안에서 채권자인 병이 갑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곧 변제자 대위의 대상이 될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줌으로써 저당권을 포기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정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 2019-210-697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신원보증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의 법적 성격, 영업책임보험 및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책임의 범위,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 신원보증보험 계약, 특별약관 포함, 신원보증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 상법 제721조,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 있어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피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책임, 다만 신의 측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구상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피보험자와 피보증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부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 책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피보증인에 대하여 구상 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 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불법 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 책임 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 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 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 태도, 가해 행위의 발생 원인과 성격, 가해 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재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책임 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다. 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 2019-272-27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무 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원칙적 무효 및 이때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 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의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 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 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 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 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22년 12월 29일자 2019마 5500 결정. 사건명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1.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가 신설, 시행된 이후 집합 건축물 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 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분 등기가 맞춰진 구분 점포에 대하여는 그 등록 및 등기가 맞춰질 당시 위 조항에서 정한 구분 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그와 다른 사실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집합건물법이 제1조의 2에서 정하는 구분 점포에 관하여는 반드시 소관청의 현황조사를 거쳐 위 조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건축물 대장의 신청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규정에 들어맞는다고 인정될 때에만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집합건축물 대장이 제출되어야 비로소 구분 점포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및 표시 변경 등기가 맞춰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법 제1조의 2가 시행된 2004년 1월 19일 이후 집합건축물 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 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분 등기가 맞춰진 구분 점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대장이 등록되고 이에 기하여 구분 등기가 맞춰진 것으로서 그 등록 및 등기가 맞춰질 당시 집합건물법 제1조의 2에서 정한 구분 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그와 다른 사실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2. 인접한 구분 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 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 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 유효. 인접한 구분 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 건물이 구분 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 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그것이 구분 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 건물이 구분 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 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22년 12월 29일자 2020 633 결정. 사건명 중재인 선임. 중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 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중재 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중재 합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이유로 중재인 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중재 합의의 존부와 유효성에 관한 주장이 중재인 선정 결정에 대한 특별 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중재법의 내용, 목적 및 그 취지 등에서 알 수 있는 자율성, 신속성 등 중재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중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 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법 제8조가 정하는 중재 합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 외관상 유효한 중재 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재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중재인 선정에 관한 합의 절차가 사전에 진행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고 중재 신청의 적법 여부까지 중재판 정부에 앞서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재 합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이유로 중재인 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 선정 신청 사건에서 중재 합의의 존부와 유효성과 같이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사유는 법원의 중재인 선정 결정에 대한 특별 항고 사건에서도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 항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 2021다 253-710 판결 사건명 건물 인도 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 시기에 관계없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 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매 목적 부동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까지 압류 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희생 아래 유치권자만을 우선 보호하는 것은 집행 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집행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 경매 개시 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갑 주식회사가 그 후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갑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에서 갑 회사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속행된 경매 절차에서 다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경매 개시 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갑 회사가 다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 유예로 경매 개시 결정 당시 갑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 2022-218-585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1. 조세나 부가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조세나 부가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 요건이거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 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 2.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 하나로 유통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가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위 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 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부가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경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문헌 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 4, 제2항의 문헌과 그 입법 취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 하나로 유통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가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 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 2022-264-43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의. 1.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정도 및 주의 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 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의사가 행한 의료 행위가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극.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 및 합리적인 조치들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가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적극.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 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 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 행위 당시에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 상식을 뜻하므로 진료 환경과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행한 의료 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 치료하는 등의 의료 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 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3. 갑이,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을 이유로 을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을병원 의료진이 다발성 간 농양으로 진단 후 농양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경피적 배액술을 계속 시도하다가 갑이 사망한 사안에서 당시 갑의 임상 상태나 의학 상식에 비추어 경피적 배액술 외에 외과적 배액술을 실시하는 것이 통상의 의사라면 당연히 선택할 만한 정도였는지를 면밀히 살펴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을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했음에도 갑에 대한 외과적 수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을병원의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수술적 배농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곧바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 2022-266-645 판결 사건명 약정금 1.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 및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일방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 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신의 성실에 반하는 방해 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해 그 상대방이 발생할 것으로 희망했던 결과까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 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 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까지 조건의 성취를 의제한다면 단지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건 성취로 인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평 타당한 결과를 초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방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는지는 당사자들이 조건부 법률 행위 등을 하게 된 경위나 의사, 조건부 법률 행위의 목적과 내용, 방해 행위의 태양,
해당 조건의 성취 가능성 및 방해 행위가 조건의 성취에 미친 영향, 조건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전자제품을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을이 갑회사에 투자하면서 갑회사는 을에게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발생 시마다 수익금 중 10%를 투자금 원금을 포함한 5배 금액이 될 때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을이 갑회사를 상대로 갑회사가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발생이라는 투자 상환금 지급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의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회사가 개발하려는 전자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 발생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다면 사업 진행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처음부터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갑회사가 매출 발생이라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라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